3박 4일간의 반전 드라마 전화위복의 예술. 지난 토요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위기에서 기회로 급변했습니다. 벼랑끝 위기에서 반전의 상황을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찬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정치는 살아있는 예술이라고 했었던가요? 5.16 남북 정상회담 분석 그리고 6.12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의 왜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예언가. 왜 그렇게 잘 맞추신 겁니까? 왜냐면 네, 금요일 날 얘기했어요, 이미. 맥락을 보면 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은 행간의 의미를 딱 볼 수 있다. 간파가 가능하다. 네, 지금은 세기적 전변기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잣대, 기존의 셈법으로는 이 앞으로의 예상을 상상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딱 드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회담 취소라는 편지를 쓴 이후에 네. 북미 정상회담은 다시 열릴 거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의 퍼스널리티를 네. 연구해 놓은 네. 소논문이 있습니다. 서울대 이근 교수가 쓴 건데요. 네. 그 소논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네. 읽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브랜드 비즈니스 마케터다. 브랜드 비즈니스 마케터.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네. 가장 높이 쏘아 올리고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본인의 취할 목표를 취해왔거든요. 네. 이익을 극대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미회담 취소를 뉴스를 보고 있는 중에 속보가 뜨는 걸 보면서 네. 일단 깜짝 놀랐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네. 그런데 트럼프는 또 본인을 둘러싼 주변의 객관적인 정세를 네. 바라봐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지만 공화당에서 지지가 없어요. 맞아요.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지지가 없습니다. 언론과의 트러블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군산 복합체와 네. 관계도 없어요. 이분은 부자기 때문에 연연해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중간선거 승리, 네. 본인의 재선 승리, 노벨 평화상, 자기 정치. 자기 정치. 예. 그래서 기존의 워싱턴의 셈법이나 워싱턴의 시스템과는 네. 동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단화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분이 어떤 외교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감정대로 움직이거든. 감정. 촉, 예. 영감. 예. 그리고 발표는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보를 항상 트위터로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그런 속성을 봤을 때 네. 이것이 노멀한 오디너리한 네.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다. 그럼 이것을 뒤집는 것도 네. 또 그러한 방식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도 이러한 변화된 미국 대통령의 주변 정세와 개인의 네. 어떤 행동 방식에 대해서 연구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압박하고 오히려 네. 강짜를 부리고 벼랑 끝 외교를 펼칠 때 대부분 성공했고 그래서 북한 외교가 대단하다 네. 이렇게 봤는데 더 센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 김경환 부상이 예. 북한의 건국 이래 가장 공손하고 네. 가장 자제하고 네. 가장 예의를 갖춘 예. 성명을 냈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읽으면서 본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봐라, 이렇게요? 때리니까 코피가 터지네. 아. 그래서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선을 제압했다고 생각하고 네. 삽바 싸움에서 본인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이 어그러질지 모른다고 생각한 북이. 네.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서 네. 만납시다. 네. 이렇게 해서 판문점 회담, 네. 2차 판문점 회담, 그렇습니다. 5.16 회담이 성사된 거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네. 할 때라든가 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네. 서로 총을 빼들었어요. 서로 총을 내려 네. 하는데 못 믿어요. 네. 내리는 순간 자기가 죽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치킨 게임이잖아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깡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맨갑 형님이 이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멘탈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는 맨갑 형님이다. 네. 네. 근데 이제 또 최강대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진 네. 것도 많고 힘도 많기 때문에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긴 한데 기존의 트럼프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네. 전혀 다른 패턴 으로 지금 선보이고 있죠. 네. 그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토요일 날 있을 남북 정상회담도 맞추셨습니까? 저는 네. 그거까지는 못 맞췄어요. 그거 맞추기 굉장히 어렵죠. 네, 그거는 아무도 못 맞췄는데 예. 저는 전화를 할 줄 알았어요. 서로. 아, 핫라인으로 전화를. 근데 알고 봤더니 전화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 핫라인이 아직은 필요 없다고 본다. 내지는 네. 북과 미국이 직접 소통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예. 그리고 청와대는 입을 닫았어요. 네. 말문을 닫았거든요. 네. 그때 저는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아니 지금 같은 때 핫라인을 통해서 예. 흉중을 터놓고 지금 얘기할 얘기를 할 텐데 텐데. 왜 지금 핫라인이 필요 없다고 할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는 했어요. 아, 서훈 원장이 네. 방북을 하나?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네. 그래서 직접 정상회담보다는 예. 또 전화 왔죠? 네, 전화 왔어요. 생방송 중에는 전화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원장이 방북하나 이런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폼페이오가 북한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관계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은 네. 보면서 트럼프가 전혀 새로운 네. 아직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네. 거기가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면 한반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분단 그렇죠. 70년 만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 멘트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로 썼는데 네. 현실의 속도가 네. 상상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그렇죠.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건데 네. 상상에도 없었는데 현실에 막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분단의 70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씻고 네. 새로운 것을 계속 목도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네.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랬나요? 정치는 살아있는 네, 예술이라고. 살아있는 예술. 살아있는 예술 플러스 타이밍의 예술이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네. 일을 망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네. 통일각 정상회담은 절묘한 타이밍의 예술이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 밑돌을 예. 잘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는 낙담하고 야 이거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말로는 낙담하지 말고 이 판을 잘 만들어서 6.12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거 되겠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상 6월에 열리는 회담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 몇 달 냉각기를 거쳐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순간 청와대 백악관 그리고 평양에서는 실무적으로 네. 막 움직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백조가 성김 엄청 그렇죠. 성김 대사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요. 움직였고 지금 여기 판문점에 와서 회담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고요. 최선희 예, 부상이 와 있는 부상이라든가 거고. 다 이렇게 움직였는데 네. 결국은 그래서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분이 어떻게 성장했냐면 정당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네. 그것도 생방송 리얼리티 쇼에서 쇼. 예. 쇼. 예. you fired. 뭐, 네. 넌 해고야. 이런 네. 말 하면서 성장해 그렇죠. 왔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카메라의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 하면 받는지를 너무나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말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네.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동독과 소독이 네. 빌리 브란트 동방정책 이후에 네. 동독과 소독이 긴밀하게 협조하거든요. 형식과 격식을 떠나서 그렇죠. 자주 왕래하고 자주 맞아요. 보고 그래서 43차례나 만났어요. 통일되는 과정까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형식과 내용 뭐 이런 걸 그러니까요. 떠나서 직접 만나는 것이 반복될수록 네. 어쩌면 이 독일 통일의 모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었고 네. 양국이 교차 방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을에 한 네. 10월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 네. 그러면 답방 형태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영토에 오겠죠. 서울이나 예. 아니면 제주도나 어디든 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당시에 빌리 브란트 수상과 동독의 호네코 네. 총서기장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첫 번째 협의를 한 것이 우편 서신왕래였어요. 첫 번째 이제 협약을 한 것이 네.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을 왔다 갔다 못 하더라도 편지는 주고받는 거. 예.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빌리브란트 동방정책 이후에 18년 동안 네. 576억 불을 지원했어요. 서독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정도 돼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탈한 것이 네. 250만 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동독에서도 서독의 TV를 이제 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동독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했던 분이 네. 메르켈 총리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메르켈 총리가 촛불 세대예요? 거기서 촛불을 들었고, 그리고 콜 수상이 네. 통독 이후에 문화청소년부 장관을 시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에 이제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찌됐든 지금 남북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육자회담을 통해서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을 보면서 남북이 주도적으로 이 판을 만들고 그리고 주변국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특히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급선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중국에서도 환영 논평이 나오고 말이죠. 이번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네. 우리가 보통 군사주권이 있느냐, 네. 미국한테 너무 뭐 얽매여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그런 정치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군사주권 중에서 정보주권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과연 북한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네. 그것은 미군 오산기지에서 위성에서 줘야만- 오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만 북한 정보를 알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남으로써 예. 미국이 이제 귀동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궁금해요. 김정은의 생각이.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생각이 궁금해요. 양쪽 다 만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에게 전해주는 예.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자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재 외교라고는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성을 일부 가지고 있으면서 양측을 하나의 판으로 묶는 이런 저는 역할을 하고 중재 외교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말은 네. 조정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정. 네, 균형자로서. 균형자. 네.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 CVID 대 네. CVIG의 게임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래서 CVID는 네. D는 뭐냐면 완전한 핵폐기잖아요. 네.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고. 그렇죠. 예. 완전하고 증명이 가능하고. 증명이 가능하고 네.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폐기를. denuclearization. 네. 발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예. 그런데 북한은 뭘 원하냐면 CVIG. 예. 마지막은 G는 개런티예요. 그렇죠. 보상. 보상. 그러면 두 사람이 지금 뭐 가지고 지금 결국 심리전을 펼치냐면 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핵을 먼저 포기하면 우리 리비아처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의심을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한테 체제 안전 보장을 먼저 받고 핵폐기를 안 하고 시간 끌기 지연 작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결국은 CVID 대 CVIG의 게임인데 여기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정을 하는 거죠. 동시 패션으로 하자. 동시 패션?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3일인가요? 4일인가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일괄 타결. 네. 그러니까 올인원. 올인원. 네. 그러니까 이건 골프용으로 한다면 홀인원이에요. 한 방에 탁 쳐가지고 홀컵에 넣는 것이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언하는 것은 올 인 원, 예. 일괄 타결하지만 네. 이행 조치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트럼프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가. 이건 뭐냐면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동시적, 단계적 조치. 동시적, 단계적. 예.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동보적. 네. 같은 걸음으로. 네. 그리고 중국식 표현을 한다면 쌍궤병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은 아까 우리가 외교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이기도 하지만 타이밍의 네. 예술이라고 했던 것처럼 CVID 대 CVIG도 네.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일괄 타결은 선언을 해요. 네. 그리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본다면 1에 대응하는 것은 A야. 2에 대응하는 것은 B야. 네. 그럼 3에 대응하는 건 뭐예요? C요. C죠. 예. 그래서 1대1 대응처럼 동시적으로 가지만 순서대로 병행적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선언을 하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그렇죠. 인질을 석방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선물을 줄 차례예요. 미국이 선물을 줄 차례다. 어떤 거냐?
우리가 대북 경제 제재 압박 이런 것을 네. 수위를 좀 낮추겠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우리가 좀 축소하겠다. 네. 이러면 이제 동시에 주고받기를 한 거예요. 네. 기브 앤 테이크를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7월 27일 날 우리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자. 종전선언하자. 종전선언하자. 예. 그래서 이번에 종전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27일. 6월 12일 날. 6월 12일 날이요? 종전선언을 하고 선언은. 서명은 7월 27일 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감이 왔어요, 지금. 또 하나의 예측. 네네. 또 하나의 예언을 하는 것은 6월 12일 날 종전선언을 하고 네. 7월 27일 날 서명을 한다. 그렇죠. 서명 날이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이때 것이 중국이 뭐냐면 옵니까 안 옵니까? 선언은 중국이 필요 없다. 아니. 7.27에. 7.27에 중국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남북 미중이 그렇죠. 사자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준비 기간이 좀 한 달 좀 넘게 되잖아요. 한 40일 네, 넘게. 네, 네. 그러니까 종전 선언은 네. 이것은 협약도 아니고 비준도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상징적 선언이기 때문에 네. 남북미가 하면 된다. 근데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가는 데는 남북 미중이 네. 하는 거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죠. 저는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네.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는 이 정도의 성과를 내야 트럼프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최선희 부상하고 성김 대사가 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리고 이쪽은 완전한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할 건지 두 보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이 갑론을박에서 여기서 뭐 상당 부분 되면 좋겠지만 자, 그러니까 사전의 이게 안 분위기를 되면- 잡는 차원에서 네. 미국과 북한은 지금 적성 국가입니다, 서로. 그렇죠. 적대적 관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적대적 군사 행위를 우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다. 예. 하고 이제 서로가 예. 협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저는 실무회담에서 그런 것을 지금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싱가포르에 가서 이 보따리를 풀어놓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상당 부분은 이제 실무적으로 내용을 정리한 네. 뭐 폼페이오가 이미 정리한 의제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의제를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만날 텐데 자, 첫 번째로 종전 선언은 나올 수 있다. 네. 나올 거다. 이렇게 네. 보셨어요. 그러면 그 밖에 핵 비핵화의 내용 네. 그리고 체제 보장의 내용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가 그러니까 될까요? 비핵화와 체제 보장, 네. 북미 수교 이것은 출구할 때 네.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문에 나올 때 들고 나올 아. 보따리예요. 입구에서는 뭐냐면 네. 종전선언이에요. 입구는 종전 선언, 종전선언 적대행위 중지. 적대행위 중지. 그리고 이제 입구에서 들어가요. 출구 나올 때까지. 예. 이 기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적대행위 중지에서 아까 이제 미국이 북한에게 선물을 줄 차례다 네. 말씀을 하셨어요. 선제적 비핵화에 대한. 그러면 이 선물은 뭐가 될까요? 일종의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테러 지원국 해제. 예. 그리고 경제 봉쇄 중에서도 네. 예를 들면 해상 봉쇄 뭐 이런 것 정도는 안 하겠다. 네. 해상 봉쇄 안 한다. 네. 그런 거 안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래요? 그게 논의가 안 되죠. 예. PSI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네. 북한 선박에 직접 올라가 가지고 뭐 그 압수수색 하는 것처럼 네. 다 뒤지고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하지 않겠다. 미국도 이제 북한을 가장 극단적으로 네. 모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서서히 경제 제재도 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트럼프가 필요하다면 국내법 손질 가능성도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사실은 미국 안에 북한을 적대시하는 그렇습니다. 법률들도 굉장히 많아서 의회 협조도 필요한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72년도에 닉슨이 그 중국 상해에 갔잖아요. 네. 금방 수교가 맺을 것 같았어요. 근데 수교는 7년 후에 맺어지거든요. 미국 국내법 때문에 그렇고 또 네. 닉슨이 닉슨 게이트로 또 이렇게 하야하면서 어긋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한민국보다 의회가 굉장히 더 강하다. 네. 그래서 의회가 비토권을 행사하면 네. 대통령인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손보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트럼프도 이번에 작심하고 네. 잘 해보겠다 이런 뜻이죠. 될까요? 북한에 대한 어쨌든 미국 민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뭐 협조할 뜻을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한국의 자유한국당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참 걱정인데 어쨌든 그 의회가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게 네. 미국 내부에서 이 남북 관계 혹은 북미 관계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의회 협조가 필요한데 네. 한국 국회보단 더 잘 될 거다. 네.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에 네. 예를 들면 클린턴이라든가 오바마, 네. 힐러리 네. 이 민주당 주류 세력이 있잖아요. 예. 김대중 대통령과 굉장히 호흡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걸 트럼프가 주도하기 때문에 좀 샘나고 네. 뭐 질투심은 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셈이나 질투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기적 상황에서. 사람은 그래요 원래. 사람을 믿지 마세요.
네. 아, 사람, 아니, 그래도 이게 좀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클린턴, 오바마 이 두 행정부 대통령들의 생각이 네. 포괄적 합의, 일괄 타결, 예. 김대중 대통령의 설득에 예. 대체적으로 동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적이기도 하고 네. 참 못 믿을 사람이기도 하고 참 말도 안 되는 품위도 없고 막 이런 네, 사람이라고 네. 취급을 할 텐데 네. 결국은 클린턴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에 평양에 가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방식과 네. 다소 거칠고 다시 돌출적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본인들이 못한 것을 트럼프가 지금 하겠다고 하니 배는 아파도 네. 뭐 그렇게 자유한국당처럼 막 그렇게 물고 늘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테러 지원국 해제. 음. 그 다음에 적성국 교육법도 해제. 그리고 또 유엔의 대북 제재도 해제. 네. 이런 노선을 쭉 밟을까요? 그래야 북미 뭐 정상회담이 잘 되면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건 당연히 이제 뒤따라오는 후속 조치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글로벌 에티켓을 가진 정상국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베트남 방식을 밟을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네. 거 있잖아요. 예, 이것은 530 조치, 7.1 조치, 6.28 조치를 통해서 네.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방식, 예.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토지도 예를 들면 뭐 10평, 네. 30평에서 100평까지 뭐 자기가 소유할 수 있게 사실상 네.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어요. 반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네. 흡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는 다 해놨거든요. 북한 사회가. 네, 북한 사회가. 예, 예. 그래서 장마당도 지금 500개 이상 이제 뭐 있다는 하는데 거고, 예. 결국은 베트남도 그렇게 했거든요. 외국인 투자법도 새로 만들고 네.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IMF, 이거 있어요. 들어와야죠. WTO. 예. 이제 이런데 월드뱅크. 이런데 이제 ADB 가입을 해야 이런데.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투자도 예, 받고. 그렇죠. 그랬을 때 보통 근데 이게 다 풀려야 가능한 거 IMF가 아니겠어요? 2년 걸린대요. 예. 그럼 미국이 우리가 손 써서 예. 빨리 가입할 수 있게 해줄게. 예를 들면 이런 조치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경제 보상 네. 뭐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또 발끈한 측면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체제 보장을 해주면서 뭐 경제 발전을 해주겠다 미국이 그거는 주도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반감.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이죠. 속으로는 바라면서 네.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쫀심이 있잖아요. 네. 북한의 자존심을 폼페이오가 건드린 겁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냥 물밑에서 얘기하면 돼요. 공개적으로. 굳이 그렇게 국제사회에다 대고. 장윤선 기자 네, 네. 많이 가난하지. 내가 네. 옷 한 벌 멋있는 거 사줄게. 네. 그러면 싫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거는 디테일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해요. 미국에서 사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네. 이게 중심 이슈가 아니었고 항상 변방 이슈였고 그렇죠. 그리고 차관 보호 밑에 급들이 다 이게 맞아요. 했었거든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나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심한 배려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지난 토요일 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이제 6월 1일 고위급 회담을 갖고 따라서 군사회담, 적시자회담 다 갖기로 했습니다. 네. 당면한 게 6.15예요. 6.15. 6.15하고 8.15 이산가족 상봉. 그렇죠. 8.15 이산가족 상봉은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 얘기가 있었던 거고 네. 6.15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이 시대 참 예언인. 6.15 행사는 네. 상징적으로 네. 금강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안하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네. 거기가 가장 적당해요. 금강산. 그리고 금강산이 지금 폐쇄됐잖아요. 네. 오고 가기도 편하고 예. 그리고 아직 대북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아서 예. 금강산을 뭐 전면 개방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나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네. 금강산에 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도 금강산에 가서 네. 저도 이제 이런 남북 행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할 장소도 많고 네. 좋아요, 환경도. 그래요. 금강산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 18주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그리고 제안을 좀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것도 예언에 들어갑니다. 네. 6.15 선언 행사를 금강산에서 할 것이다. 네.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2주 못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인사를 좀 하셔야죠. 더불어민주당 중앙유세단장 네. 평화철도 중앙역장으로 그래서 제가 기관사 역장 옷 입고 역장. 전국을 다닙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청래 역장. 네. 고생하시고요. 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기 정치. 예. 그래서 기존의 워싱턴의 셈법이나 워싱턴의 시스템과는 네. 동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단화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분이 어떤 외교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감정대로 움직이거든. 감정. 촉, 예. 영감. 예. 그리고 발표는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보를 항상 트위터로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그런 속성을 봤을 때 네. 이것이 노멀한 오디너리한 네.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다. 그럼 이것을 뒤집는 것도 네. 또 그러한 방식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도 이러한 변화된 미국 대통령의 주변 정세와 개인의 네. 어떤 행동 방식에 대해서 연구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압박하고 오히려 네. 강짜를 부리고 벼랑 끝 외교를 펼칠 때 대부분 성공했고 그래서 북한 외교가 대단하다 네. 이렇게 봤는데 더 센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 김경환 부상이 예. 북한의 건국 이래 가장 공손하고 네. 가장 자제하고 네. 가장 예의를 갖춘 예. 성명을 냈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읽으면서 본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봐라 이렇게요? 때리니까 코피가 터지네. 아. 그래서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선을 제압했다고 생각하고 네. 삽바 싸움에서 본인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이 어그러질지 모른다고 생각한 북이. 네.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서 네. 만납시다. 네. 이렇게 해서 판문점 회담, 네. 2차 판문점 회담, 그렇습니다. 5.16 회담이 성사된 거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네. 할 때라든가 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네. 서로 총을 빼들었어요. 음. 서로 총을 내려 네. 하는데 못 믿어요. 네. 내리는 순간 자기가 죽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치킨 게임이잖아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깡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맨갑 형님이 이기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멘탈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는 맨갑 형님이다. 네. 근데 평양이 간다. 네. 그러면 답방 형태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영토에 오겠죠. 서울이나 예. 아니면 제주도나 어디든 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당시에 빌리 브란트 수상과 동독의 호네코 네. 총서기장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첫 번째 협의를 한 것이 우편 서신왕래였어요. 첫 번째 이제 협약을 한 것이 네.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은 왔다 갔다 못 하더라도 편지는 주고받는 거 예.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빌리 브란트 동방정책 이후에 18년 동안 네. 576억 불을 지원했어요. 서울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정도 돼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탈한 것이 네. 250만 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동독에서도 서독의 TV를 이제 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동독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했던 분이 네. 메르켈 총리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메르켈 총리가 촛불 세대예요. 거기서 촛불을 들었고 그리고 콜 수상이 네. 통독 이후에 문화청소년부 장관을 시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에 이제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찌됐든 지금 남북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육자회담을 통해서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을 보면서 남북이 주도적으로 이 판을 만들고 그리고 주변국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특히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급선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중국에서도 환영 논평이 나오고 말이죠. 이번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네. 우리가 보통 군사주권이 있느냐, 네. 미국한테 너무 얽매여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그런 정치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군사주권 중에서 정보주권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과연 북한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네. 그것은 미군 오산 기지에서 위성에서 조야만, 오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만 북한 정보를 알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남으로써 예. 미국이 이제 귀동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네.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랬나요? 정치는 살아있는 예술이라고. 살아있는 예술. 살아있는 예술 플러스 타이밍의 예술이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네. 일을 망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네. 통일각 정상회담은 절묘한 타이밍의 예술이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 밑돌을 예. 잘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는 낙담하고 야 이거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말로는 낙담하지 말고 이 판을 잘 만들어서 6.12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거 되겠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상 6월에 열리는 회담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 몇 달 냉각기를 거쳐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순간 청와대 백악관 그리고 평양에서는 실무적으로 네. 막 움직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백조가 성김 엄청 그렇죠. 성김 대사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요. 움직였고 지금 여기 판문점에 와서 회담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고, 최선희 예, 부상이 와 있는 부상이라든가 거고, 다 이렇게 움직였는데 네. 결국은 그래서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분이 어떻게 성장했냐면 정당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네, 그것도 생방송 리얼리티 쇼에서 쇼, 예, 어, 쇼, you fired, 뭐, 네. 넌 해고야. 이런 네. 말 하면서 성장해 그렇죠. 왔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카메라의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 하면 받는지를 너무나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말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네.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동독과 서독이 네. 빌리 브란트 동방정책 이후에 네. 동독과 서독이 긴밀하게 협조하거든요. 형식과 격식을 떠나서 그렇죠. 자주 왕래하고 자주 맞아요. 보고 그래서 43차례나 만났어요. 통일되는 과정까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형식과 내용 뭐 이런 걸 그러니까요. 떠나서 직접 만나는 것이 반복될수록 네. 어쩌면 이 독일 통일의 모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었고 네. 양국이 교차 방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을에 한 네. 10월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반전 드라마 전화위복의 예술. 지난 토요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위기에서 기회로 급변했습니다. 벼랑끝 위기에서 반전의 상황을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찬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정치는 살아있는 예술이라고 했었던가요? 5.16 남북 정상회담 분석 그리고 6.12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의 왜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예언가. 왜 그렇게 잘 맞추신 겁니까? 왜냐면 네, 금요일 날 얘기했어요, 이미. 맥락을 보면 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은 행간의 의미를 딱 볼 수 있다. 간파가 그렇습니다. 가능하다. 네, 지금은 세기적 전변기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잣대, 기존의 셈법으로는 이 앞으로의 예상을 상상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딱 드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회담 취소라는 편지를 쓴 이후에 네. 북미 정상회담은 다시 열릴 거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의 퍼스널리티를 네. 연구해 놓은 네. 소논문이 있습니다. 서울대 이근 교수가 쓴 건데요. 네. 그 소논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네. 읽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브랜드 비즈니스 마케터다. 브랜드 비즈니스 마케터.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네. 가장 높이 쏘아 올리고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본인의 취할 목표를 취해왔거든요. 네. 이익을 극대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미회담 취소를 뉴스를 보고 있는 중에 속보가 뜨는 걸 보면서 네. 일단 깜짝 놀랐죠. 근데 도대체 이게 뭐지? 네. 그런데 트럼프는 또 본인을 둘러싼 주변의 객관적인 정세를 네. 바라봐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지만 공화당에서 지지가 없어요. 맞아요.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지지가 없습니다. 언론과의 트러블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군산 복합체와 네. 관계도 없어요. 이분은 부자기 때문에 연연해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중간선거 승리, 네. 본인의 재선 승리, 노벨 평화상. 자기 정치. 이제 또 최강대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진 것도 많고 힘도 많기 때문에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긴 한데 기존의 트럼프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네. 전혀 다른 패턴으로 지금 선보이고 있죠. 네. 그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토요일 날 있을 남북 정상회담도 맞추셨습니까? 저는 네. 그거까지는 못 맞췄어요. 그거 맞추기 굉장히 어렵죠. 네, 그거는 아무도 못 맞췄는데 예. 저는 전화를 할 줄 알았어요. 서로. 핫라인으로 전화를. 근데 알고 봤더니 전화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 핫라인이 아직은 필요 없다고 본다. 내지는 네. 북과 미국이 직접 소통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예. 그리고 청와대는
입을 닫았어요. 네. 말문을 닫았거든요. 네. 그때 저는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아니 지금 같은 때 한라인을 통해서 예. 흉중을 터놓고 지금 얘기를 할 텐데. 왜 지금 한라인이 필요 없다고 할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는 했어요. 아, 서훈 원장이 네. 방북을 하나?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네. 그래서 직접 정상회담보다는 예. 또 전화 왔죠? 네, 전화 왔어요. 생방송 중에는 전화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원장이 방북하나 이런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폼페이오가 북한을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관계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은 네. 보면서 트럼프가 전혀 새로운 예. 아직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네. 거기가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면 한반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분단 그렇죠. 70년 만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 멘트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로 썼는데 네. 현실의 속도가 네. 상상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그렇죠.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건데 네. 상상에도 없었는데 현실이 막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분단의 70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씻고 네. 새로운 것을 계속 목도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서